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울며 겨잘 먹기로. 재미도 없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포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수다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다하게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요즘은 슈퍼맘, 슈퍼데디라는 이름을 걸어서 모든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참, 내 아이를 잘 키워야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잘 놀아줘야 되고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근데 참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바로 아이의 공부인 것 같아요. 내 아이의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재밌게 놀면서도 내 아이의 공부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동산초등학교 송재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요, 그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라면 다 이렇게 반할 만큼 정말 수학 교육에 관련돼서 정석을 알려주신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도 학부형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예. 저건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막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꼭 뭐 수학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선행을 굉장히 많이 시키세요. 지금 제가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2학년 아이한테 막 4학년 걸 이렇게 네. 예, 가르친다든지 배우게 한다든지 이건 마치 5살, 뭐 3살, 4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꾸 뛰니까 넘어지죠? 너는 왜 이렇게 넘어지니? 이런 거나 똑같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5살, 6살 됐을 때는 뛰지 말라고 해도 뛰죠. 알아서 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부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있고 그때 적기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서두르 조급함 때문에 예, 선행을 자꾸 하시는데 좀 삼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선행을 하고 예. 와서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해도 10개를 아는 아이를 딱 보면 예. 걔가 더 이쁘시죠? 전혀 안 예쁘죠. 가서 쥐어 봐가지고 싶죠. 아. 예. 그 선행한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없어요. 일단 저거 나 다 알아. 아, 그렇게 하고 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와서 예, 안다고 하고 딴짓을 하죠. 네.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해도 이건 뭐 이거 유치한 거 이런 식으로 안 따라서 하니까 예, 교사 입장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행 때문에 나도 괴롭고 애도 괴로운데 네. 선생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선행에 대한 생각부터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오늘 아주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은데 온몸으로 하는 수학이에요. 온몸으로 배우는 수학. 이거 그렇죠. 어떤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수학. 우리가 수학을 갖다가 머리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예, 몸으로 하는 수학, 일명 놀이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놀이로 배울 때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예, 재미있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예. 네. 아이들이 좋아하게 된다는 놀이 수학. 이제 배울 준비 되셨나요? 네. 자, 필기도구 다 준비하시고요. 송재환 선생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학년 때 아이들이 예, 좋아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예, 싫어하는 과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수학입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학년 아이들 수학 좋아할까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자신감도 있고요. 뭐 단원 평가 같은 거 보면 어지간하면 다 90점 이상 받고 하니까 자기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예, 수학을 갖다가 좋아한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이러던 아이들이
예, 4학년, 5학년만 돼도 예, 수포 학생이 돼 버리죠. 나 수학 포기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 이런 걸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수학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공부 방식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들은 점점 수학을 고학년으로 갈수록 싫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편견은 뭐가 있을까? 예,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수학은 문제풀이 하는 것이다. 예, 수학.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엄마가 예, 한 아이에게 한 학기의 문제집을 11권을 풀리는 걸 봤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우와 하면서 좋게 했다.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러시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린 이유는 뭡니까? 예, 수학을 문제풀이라고 예,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편견이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요. 이제 그 사각형 중에서 마름모라는 사각형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마름모를 갖다가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마름모 아니겠습니까? 그 마름모의 개념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죠. 얘들아 오늘 집에 가서 예, 색종이에다가 각각 크기가 다른 마름모를 갖다가 5개를 그려서 오려가지고 수학 공책에 붙여오거라. 이런 숙제를 냈더니 다음 날 어떤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제 선생님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럼 뭔 소리니? 그랬더니 제가 이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하고 공부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볼 때는 예, 색종이에다 뭔가 그리고 뭐 오려서 붙이고 하는 게 수학 공부 같이 안 느껴졌던 거죠. 수학 공부라는 것은 자고로 막 예, 머리쥐어 뜯어가면서 열심히 수학 예, 문제를 푸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이가 뭔가 뭐 오리고 뭐 붙이고 앉아 있으니까 한 소리 하는 거죠. 그만하고 공부해라. 자, 그러면 이런 편견이 이 엄마만의 문제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편견이다. 예,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예, 풀어보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수학은 완전 문제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문제를 갖다 풀고 또 풀고 하게 하는 공부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자, 수학에 대한 편견 두 번째, 전 이런 걸 꼽고 싶어요. 수학은 계산하는 것이다. 자, 시중에 한번 나가서 그 서점에 가서 한번 수학 문제집을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집이 많은가? 연산 문제집이 의외로 종류가 많고요. 잘 팔려 나갑니다. 네. 또 학습지 중에서도 연산을 갖다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주는 학습지도 꽤 많습니다. 아이들 치고 이런 연산 학습지를 갖다가 안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심지어 저는 6학년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런 아이도 봤어요. 제가 점심 식사를 갖다가 하고 교실에 딱 들어왔더니 어떤 그 남자아이가 열심히 예, 그 연산 학습지를 갖다가 열심히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친구가 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 자기 학습지 아니래요. 이게 뭔 소리가 봤더니 딱 봤더니 친구 예, 연산 학습지를 갖다가 대신 풀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한 장에 500원씩 받고 풀어주는 거였어요. 이 아이는 예, 점심시간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산 학습지 주인공은 누군가 봤더니 예,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당장 체포조를 파견했죠. 당장 데려오거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게 연산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예, 엄마한테 잔소리 핵폭탄 맞고 그다음에 또 학습지 선생님한테도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예, 생각해낸 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친구에게 한 장에 500원씩 내가 줄 테니까 좀 대신 풀어달라. 이런 거였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심각한 예, 문제죠.
초등학교에서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의 5가지 영역 중에 수연산 영역이 단원 비중에서도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다른 도형이나 측정 영역까지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정 부분 계산 잘하는 아이가 수학 잘한다. 이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인 이 계산 훈련, 연산 훈련을 갖다가 그쪽으로 내모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부모님들 머릿속에서 좀 불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학에 대한 편견 세 번째는, 자, 수학은 머리로만 하는 공부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외로요, 수학을 몸으로 할 때 수학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큽니다. 자, 6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 각기둥 같은 걸 배워요. 뭐 사각기둥이, 뭐 삼각기둥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그 문제나 풀고 이렇게 지면으로만 공부할 때는요, 아이들이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그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면으로만 통해서 뭐 건널비도 구하고 뭐 부피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개념이 안 서는데, 그것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 보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기둥의 구성 요소 뭐 밑면이라든지 옆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와닿고요. 그다음에 그 건널비라든지 그 부피 내는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개념이 쏙쏙 와닿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않고 머리로만 상상으로만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지나가면은 이건 재미없는 정말 공부가 되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수학을 갖다가 머리로 하는 공부다라는 이런 편견들만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해도요, 굉장히 수학을 갖다가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편견들을 갖다가 불식시키고 수학을 갖다 재미있고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강연 주제인 놀이수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놀이수학이 뭐냐, 도대체가 놀이수학이 뭐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놀이수학이라고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셨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학년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죠. 자,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이는 이는 이삼은 육 이렇게 외웠죠. 스타카토까지 넣어줘야 제맛이 납니다. 자, 이렇게 외웠어요. 구구단을 갖다 개념을 알고 외우는데, 그것을 갖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외우기 위해서 노래를 갖다가 접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놀이수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2학년 아이들에게, 자, 100이 2개 모이면 200이고 100이 3개 모이면 300이고 이걸 갖다가 하면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여기에다 가사를 붙여서 100이 2개 모이면 200이고요. 100이 3개 모이면 3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놀이수학은 머리로 하는 수학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수학이다. 여기서 몸으로 한다는 것은 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놀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율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쉽게 재미있게 배우는 것을 갖다가 놀이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놀이수학으로 가르쳐야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왜 놀이수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걸까?
예, 그렇게 왜 접근해야 되는 걸까?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 그냥 무턱대고 뭐 문제나 풀고 계산이나 하고 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지겨워하죠. 싫어하게 되고요. 그런데 놀이 개념을 약간만 도입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죠. 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막 입학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수색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자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따라서 하라면 5번도 못 합니다. "선생님 그거 지겨워요. 그거 꼭 해야 돼요." 다 아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 논리적인 요소를 갖다가 가미하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해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둑돌을 넣어 놓고요. 바둑돌을 갖다가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짝꿍이 맞추게 합니다. 몇 개인지. 이런 거 많이 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5개 하면 짠. 어른들이니까 이게 한눈에 딱 5개가 들어오죠. 어린아이들은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하나하나 세야 되거든요. 그때 큰 소리로 같이 그 짝꿍이랑 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라고 하는데 이게 어른들 시각에는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이거 1시간 동안 해도 전혀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맞다라는 겁니다. 피아제의 그 발달 그 단계에 보면은 이 초등학교 그 아이들은 예 구체적 조작 단계에 있다고 예 말을 합니다. 자, 구체적 조작 단계라는 것은 뭔가를 갖다가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조작을 갖다가 해 봐야 비로소 이해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5학년에 부피와 들이 개념이 나옵니다. 뭐 1 세제곱 센티미터는 1 밀리리터 뭐 예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1 세제곱 미터 막 이런 걸 갖다 어떤 아이가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려고. 근데 외워도 그다음 날 되면 다 까먹어요. 왜냐? 이게 머릿속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 구체적인 조작을 갖다가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1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1 센티미터씩이죠. 이게 1 세제곱 이렇게 작습니다. 1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가 빈 공간이어서 여기다 물을 채우면 이게 바로 1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이게 들입니다. 1 세제곱 센티미터는 부피 개념이고 1 밀리리터는 들이 개념이죠. 자, 요것을 갖다가 1000배를 하면은 요게 됩니다. 이게 1이라고 하면 얘는 1000이죠. 그래서 이게 1000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 센티미터, 10 센티미터, 10 센티미터. 자, 이것에 1000배를 하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예, 가로 세로 높이가 100 센티미터, 1미터씩인 커다란 텐트 수준의 것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1 세제곱 미터예요. 그 1 세제곱 미터에는 이게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만 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 세제곱 미터에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의 양이 1톤, 1000kg이 되는 겁니다. 들이 개념으로 했을 때는. 근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하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요것도 만들어 보고 요것도 만들어 보고 여기까지는 쉽겠죠? 근데 1 세제곱 미터를 갖다가 만들라고 모든 별로 했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예. 각각 가로 세로가 1미터인 그 종이가 무려 6장, 예, 6장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데 딴짓하는 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완성이 된데 아이들이 감탄을 내짓습니다. 와, 이렇게 큰 거였어? 그리고 이게 100만 개가 들어가고 이게 1000개가 들어간다. 그때서 비로소 아이들이 그 구체적인 조작물을 갖다 보니까 아, 이 부피의 상관관계 또 부피와 들이의 상관관계가 이런 거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비로소 알고 예, 문제도 잘 맞추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이들 눈높이에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 눈높이에 맞게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을 배울 때 생활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게 잘 배워집니까?
잘 안 배워집니다. 기억도 오래 가지 않고요. 배울 욕심도 흥미도 굉장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 수학은 생활 속에서 소재를 가져오고 생활에서 놀이처럼 배우기 때문에 수학의 유용성이라든지 실용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더 느끼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아이가 하나, 둘을 갖다가 처음에 수세기를 배울 때 아이하고 손잡고 뭐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수학과 일상생활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갖다가 하게 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높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고학년에 가서 잘하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재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흥미와 재미를 갖다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놀이 수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놀이 수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자,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수학 교과서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수학 교과서예요. 요즘 교과서는 정말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쯤에 가면요, 체험마당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체험마당은 다 놀이 수학을 소개한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 아이와 한 번씩이라도 해보면요, 아이가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교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교구를 활용해서 간단한 교구를 활용해서 놀이 수학을 갖다가 하는 것은 제가 2부에 좀 더 몇 개 디테일하게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할 겁니다. 비싼 교구일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바둑돌이라든지 주사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이 수학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방학 때 이런 때는요, 수학 캠프에 한번 보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캠프에 가면 복잡하게 문제를 갖다가 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교구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이를 하면서 그 수학의 개념 원리를 갖다가 배우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잃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찾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조작물, 또 놀이, 활동, 그다음에 노래, 율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학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접근해 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놀이로 배우는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뭐 팔방놀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도 얘들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형을 한번 찾아볼래? 이러면 놀이가 갑자기 수학으로 바뀌는 거죠. 네. 직사각형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활과 접목시켜서 배우는 수학을 갖다가 놀이 수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요, 예. 이렇게 진짜 사각형이 그렇게 커지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우와 하고 느끼는 거를 저는 최근에 네. 그걸 한번 활용해봤어요. 라면을 끓이는데 딱 이렇게 뒤에 그 조리법을 보면 500ml의 예, 물을 예. 넣으시오 이렇게 예, 예. 돼 있거든요. 500ml가 얼마인지 저희 그냥 대충 넣잖아요. 네, 예. 일부러 아이한테 그거 보여주고 냄비에 요즘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예. 250, 예, 500. 예. 딱 넣으니까 야 라면 맛도 좋구나. 500ml가 이런 거야. 예.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 그렇죠. 속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면요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6학년 아이들도 1km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네. 다음 중 킬로미터로 재기에 부족한 한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기에서부터 뭐 톨게이트까지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은 킬로미터로 재야 되겠죠. 근데 운동장 한 바퀴의 거리 이런 건 미터로 재야 되는데 네. 생뚱맞게 그런 걸 전혀 양감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다른 아이들,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느긋할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한참 연산 진짜 툭 해가지고 뭐 앞에 저만큼 지금 마라톤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아유 500ml가 이거야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다가 뒤처지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놀이 수학에 대한 편견이에요. 놀이 수학을 하면 애가 좀 왠지 산만해질 것 같고 네. 한참 더 느리게 갈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놀이 수학이든 뭐 문제를 푸는 수학이든 이건 어차피 수학을 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특성상 구체적 조작기에 있기 때문에 흥미를
문제풀이로만 했을 때 금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흥미를 잃어버리면 이제 수학은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놀이 수학은 흥미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이를 놀이 수학으로만 접근을 해도 아이가 놀이하고 공부를 좀 분리해야 되는 고학년이 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놀이 수학을 많이 하면요. 아이가 네.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니까. 재미를 알고 네네.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분야는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한번 문제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 몸으로 해보면 바둑돌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둑돌 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되는데 그걸 갖다 네. 지면으로 써놓으면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네. 예. 하긴 뭐 아이들이 어느 날 아이가 그런 문제를 들고 왔어요. 뭐 25개의 알을 낳았는데 닭이요. 예, 네. 5명이 나눠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갑자기 콩을 달라더니 콩을 25개를 네. 해서 하나 레고 인형을 다 올리더니 걔네들한테 하나씩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 나 그게 일주일도 안 걸리는 아이들입니다. 거를. 그걸 많이 해봐야 여기에서 구체적인 조작을 음. 많이 해야 나중에 추상적인 사고를 네.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답답하면 너는 왜 이걸 몰라?가 아니라 예. 같이 인형도 세워주고 콩도 가져다 주고 예. 너도 가져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나눠도 주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항상 참을인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부모가 되면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예. 이제 2학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취학 전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미리 준비시켜서 보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교사된 심정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네. 그냥 배변 훈련이나 잘해서 보내고 밥이나 좀 잘 먹게 해서 아, 예, 네. 보냈으면 정말 예, 원이 없겠습니다. 음. 예,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예, 수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때 2학년 정도의 그 수학 수준으로 입학을 해서 5학년 수준으로 졸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학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한 1에서 한 50 정도까지 네. 예, 읽고 뭐 셀 수 있을 정도면 되겠고 그다음에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 뭐 5 더하기 4는 얼마 뭐 5 빼기 2는 얼마 이 정도만 해도 1학년 1학기 예, 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1학년 1학기 있고 충분히 뭐 예습하고 들어온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 네. 정도만 알고 들어와도 충분하겠습니다. 아니 끝이 성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만 너무 그렇죠. 성대하고 예. 끝이 너무 시작은 미약하네요. 2학년이에요. 네. 6년 동안 배웠는데 수학 실력은 4년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수포자가 돼서 중학교를 가는 그렇죠. 거죠. 5학년 때부터 수포자 대량 발생. 예. 수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몸으로 배우는 수학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저희 예. 기대하고 예, 있겠습니다. 예. 놀이 수학이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수학을 갖다가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은 머리로 하는 공부다. 재미없는 공부가 되게 십상인 거죠. 왜냐? 이게 머릿속에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주변에서 항상 어디든지 예, 널브러져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교구 뭐냐? 예, 주사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죠? 카드. 그다음에 바둑돌. 이런 아주 사소한 교구를 통해서 아이하고 재미있게 예, 놀이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둑돌을 갖다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죠. 자, 바둑돌.
이 바둑돌은요, 뭐 주변에서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둑돌이 의외로 정말 쓸모가 많습니다. 한번 자녀 그 문제집에 이렇게 문제들 보세요. 바둑돌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이렇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바둑돌을 가지고 놔 보면서 아이의 그 생각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건 반구체물, 구체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를 훨씬 잘합니다. 예, 더 흥미를 갖다가 훨씬 느낄 수 있고요. 자, 아까도 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이들을 이제 수세기를 갖다가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한 10개 정도 넣어놓고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인지 맞추는 놀이. 자, 몇 개? 5개? 짠. 4개네. 그럼 아이가 안타까워하고. 이게 아이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주먹이 이게 부풀려진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사고력을 유발하는 거예요. 어른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빼기 같은 걸 아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예, 그죠. 덧셈은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생각해도 빼기는 어렵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도 역시 예, 손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서 이번엔 바둑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둑돌 4개. 그리고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몇 개가 있을까? 이거 어른들이 볼 때 너무 쉽죠. 근데 이제 막 빼기를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면은 모르면은 뒤집어 가지고 이걸 자 몇 개 있는지 한번 세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 이걸 갖다가 예, 계속 몇 번 아이하고 노르세요. 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 빼기 2, 10 빼기 3, 10 빼기 5, 그 10에서 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다 올림이나 바다 내림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10의 보수놀이를 갖다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또 엄마 이건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둑돌을 추가하는 거죠. 11개. 11개도 잘한다. 12개를 넣어놓고 이번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공책에다 써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가 재미있어하고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수준 있는 것을 갖다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놀이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자, 님 게임이라는 겁니다. 님 게임이라는 것은 수학의 전략 게임입니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등학생들 정도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예, 13개 정도의 이렇게 바둑돌을 갖다 이거 바둑돌이라고 가정하고요. 바둑돌을 놓고서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그 바둑돌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규칙이 뭐냐? 한 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 2개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한 개를 가져갔으면 나는 2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 개, 2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 맨 마지막 바둑돌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가져가는 사람 지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걸요 처음에 이제 그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시켜보면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요. 근데 이게 몇 판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볼까? 이건 쉽게 예, 발견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정말 사고를 정말 많이 해야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제가 정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과연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유리할까? 아니면 늦게 가져가는 사람이 유리할까? 또 몇 번째 바둑돌을 갖다가 가져가야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 님 게임이라는 건데 이런 놀이들은 놀이 수학의 일종인데 아주 간단한 예, 그 바둑돌을 가지고 예, 재미있게 얼마든지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갖다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주사위도요, 이게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죠? 이게 딱 던지면은 예, 멈출 때까지 토록 하면서 예, 그때까지 굉장히 흥분이 되잖아요. 심장이 막 바운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주사위 던지라면 난리예요. 1시간 동안 막 예, 계속 지겹지 않게 막 던지고 있죠. 근데 이 주사위를 갖다가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예, 수학 놀이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사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덧셈 놀이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사위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던지게 하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딱 던졌는데 눈이 5와 4가 나왔어요. 더하죠. 그럼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이렇게 이제 막 덧셈을 배우는 애한테 5 더하기 4, 막 4 더하기 3, 막 이런 거 써놓고 연습하는 것보다 주사위를 던지면서 나온 눈의 개수를 갖다가 더해보라고 하면은 이거 지면으로 된 것을 갖다가 하라면 애 10분도 안 돼가지고 온몸으로 비비면서 꽈배기 되죠. 근데 이걸로 하면 1시간 내내 해도 엄마가 먼저 넉다운 되지 애가 그만 좀 하자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제 애는 2학년, 3학년 좀 이건 너무 유치한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를 3개를 갖다가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를 동시에 던진다. 자, 그런데 6과 4와 5가 나왔어요.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이건 2학년 정도가 돼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2개를 갖다가 숫자를 만들고 하나를 갖다가 더하다. 그렇게 하면은 64와 5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큰 사람이 이기게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조합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54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조합을 한다면 이 아이는 뭔가 덧셈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큰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10의 자리 수를 갖다가 크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갖다가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덧셈의 원리도 쉽게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사위에 덧셈 놀이가 있다면 주사위 뺄셈 놀이도 있겠죠. 좀 필이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약간씩 변형만 시켜도 아이 수준별로 얼마든지 재미있는 주사위 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덧셈과 뺄셈을 갖다가 아주 그냥 짬뽕해서 나는 시키고 싶다.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덧셈을 할까 뺄셈을 할까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을 갖다 하게 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말판이 있는데요. 저런 말판을 갖다가 그려놓고 아이하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2개를 갖다가 동시에 던져요. 딱 던졌는데 6과 1이 나왔어요. 이걸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7이 되고 빼면 5가 되는 거죠. 저 말판에서 나는 더해서 7에다가 말판에다가 색깔을 칠할래. 그럼 7에다가 칠할 수도 있고 나는 빼서 5에다가 칠할래. 5에다가 칠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놀이를 갖다가 하다가 누가 이기는 거겠습니까? 저 말판에 있는 저 숫자를 다 칠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놀이를 한다면 저 놀이하는데 1시간은 좋게 걸려요. 애들 1시간 동안 광분의 도가니야. 아까 더하기 할 걸, 아까 빼기 할 걸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수학 교과서 놀이마당에 나오는 이게 놀이거든요. 애들이 이거 1시간 동안 시켜놓으면 딴짓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애기들에게 재미있는 덧셈 뺄셈을 갖다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이 카드는 우리가 솔직히 인식이 좀 안 좋게 좀 막 갬블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라서 좀 우리가 인식이 안 좋은데 이 카드도 묘한 매력이 있죠. 뭡니까? 딱 가져와서 이렇게 까볼 때 내가 기대했던 그게 딱 나왔을 때 그 묘미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해도 아이들하고 굉장히 흥분이 넘치는 놀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 10의 보수놀이라고요. 더하기 빼기를 갖다가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10의 보수를 갖다가 10
뭐 9 하면 1, 8 하면 2, 뭐 2, 3, 5 이렇게 10 숫자를 묶어서 10을 만드는 걸 갖다가 원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 올림이나 내림 있는 덧뺄셈을 하는 가장 기본이죠. 이것을 갖다가 아이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 가족이 둘러앉아 가지고 한 장씩 가져가는 거죠. 한 장씩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세 장을 갖다가 세 장을 모아서 1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가져왔는데 10이 안 됐죠? 계속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져왔는데 딱 나왔어요. 이렇게 5와 3과 2와 8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5와 3과 2를 딱 모아가지고 10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른이 볼 때 딱 눈에 보이지만 애는요, 이게 막 4장, 5장 있는데 그 속에서 10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딱 만들어낸 10의 보수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이기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럼 애가 좀 컸다 그러면은 10이나 20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뭐 K나 Q나 J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임의의 숫자를 뭐 11, 12, 13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더 재미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조커는 아무 수나 임의 수를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카 가져가려고 난리 나겠죠. 이러면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10의 보수놀이를 하면서도 재미있게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수를 갖다가 다 합해서 뭐 높은 사람이 이기게 하는 그런 게임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두 장 두 장씩 나눠서 두 자릿수를 만든 다음에 그 두 자리의 수가 덧셈이 가장 큰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은 3학년 아이들도 이게 어떻게 수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8, 2, 3, 5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82와 53을 만들어야 가장 높은 수가 나오겠죠? 벌써 이것만 해도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리가 나오는 거죠. 뺄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4장을 가져오게 한 뒤에 자, 두 자릿수를 만들어서 서로 뺐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랬을 때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감 오십니까? 이 4장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85 빼기 32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막 헷갈리시죠? 어른들도 헷갈려요. 아이들은 더 헷갈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빼기를 해서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갖다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고, 아이가 뭐 4학년, 5학년이다 그러면은 6장을 가져와서 세 자릿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빼기를 갖다가 접근해 보면 이게 한 장 한 장 가져올 때마다 제발 좀 9가 왔으면, 제발 좀 1이 왔으면, 이런 그 과정이 아이들을 그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을 갖다가 그 재미로 이끌 수 있는 놀이수학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그 놀이라고 하면은 교구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측정 분야에서 측정 그 영역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이런 거 하죠? 비행기 접어서 날릴 때 가서 아이하고 날리면서 자기 발자국으로 이렇게 길이를 재보는 거죠. 내가 날렸을 때는 몇 걸음, 10발자국이 갔는데 아빠는 12발자국이 갔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나보다 2발자국 더 멀리 갔다.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비교를 갖다 해서 나타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자, 단위 길이를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걸음으로 해봤더니 이번에는 5걸음이 나왔다. 단위 길이가 바뀌니까 거리 표현 방법도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 수학적인 놀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들 막 이렇게 한 다리로 서 있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하고 측정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자, 너 서 있어. 그럼 엄마가 기록재 줄게. 엄마가 초식에 딱 누르면
엄마는 옆에서 불러주면 됩니다. 1초, 2초, 3초, 4초. 왜냐하면 이거 초감각을 갖다가 그 아이가 듣고서 몸에 익힐 수, 물론 이 균형 감각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이가 처음에 할 때는 10초 나왔는데, 자 10초가 지금 최고 신기록이야. 자 다음에 한번 또 해볼까? 그럼 15초. 와 신기록 세웠다. 이러면서 아이하고 얼마든지 재밌게 하면 아이가 1초라는 길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양감을 갖다가 습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 1분 맞히기 놀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 시작. 처음에 하면요 10초, 20초밖에 안 흘렀는데 벌써 손 들어요.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1분에 대한. 그런데 이거 자꾸 해보면 나중에는 거의 55초부터 한 1분 5초 요 사이에 대부분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이게 양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배우는 수학. 초등학생 아이들은 몸으로 배울 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수학을 누가 잘하느냐, 어떤 아이들이 잘하느냐, 수학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라도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하고 모르는 문제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결국은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진 아이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이 놀이 수학으로 접근을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 뭐 카드놀이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 오늘 너무 좋은 아이들 다 적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기 정말 바랍니다. 10 만들기, 20만 예.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10살, 예. 11살이니까 예. 30을 만들어서 내려놓는 거 뭐 예. 이런 게임을 해야 되겠다. 예. 저 완전히 지금 아이디어 창고가 막 열린 것 같아요. 강연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네, 너무 즐거우셨죠? 역시 이 공부라는 거는 좀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아이하고 놀이로 연결하면 공부도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다. 공부를 놀이처럼 해야 재미가 있고 그런 네. 아이들이 즐기면서 할 수가 있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나운서들은 3분 스피치, 1분 스피치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간을 익힌다는 거 그것도 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선생님 그럼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60초 안에 손들기 뭐 이런 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예, 같아요. 그런 거 정말 많이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 양감을 익힌다는 게 구체적인 조작을, 구체적인 사고를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탕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상상력이라든지 형식적 조작을 잘 할 수가 네.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이 수학과 관련돼서도 내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너무 좋은 방법들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혹시나 남아있을 여러분들의 궁금증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메스 수학 읽기 묻다 함께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질문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창의적 수학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형 문제도 많이 푸는 추세고 시험에도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주판 사용이 수학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주판. 저 주판 학원도 다녀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그게 근데 예. 너무 어려워서요. 암산으로 하고 얼른 그거에 맞춰서 주판 알만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계산을 할 때 이게 머릿속에 주판을 그리면서 정말요? 계산을 하는데 네.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근데 정말 이 주판이라는 게 저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예. 선생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매우 도움이 됐고요. 주판의 그 어떤 장점은 계산을 갖다가 잘한다라고 그렇게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판은 일단 듣기 능력이 돼요. 선생님 그죠? 말씀하시는 거. 주산 선생님이 2원이요, 4원이요 사원이요. 이러면은 그걸 들어야 하잖아요. 일단 들어야 네네. 그다음에 그걸 듣고서 손으로 놓죠. 그럼 이건 조작 활동. 그렇죠. 가장 뇌세포가 많이 분포돼 있다는 요 입하고 요 손에 이걸 조작을 계속하기 때문에 뇌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능력, 집중력, 그다음에 이런 조작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수학 공부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단 한 2년 이상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몇 개월 그렇게 배워서는 어때요? 이런 효과가 잘 안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상은 배워야 네.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시켜봤는데 네. 이렇게 우리 MC님처럼 애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네. 이제 더 이상 시키지 마시고 애가 즐거워하고 관심 있어 한다. 그런 아이들은 한 2, 3년 쭉 해서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을 갖다가 높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뭔가
듣는 능력도 키워주고 네, 듣기가 네, 손으로도 예, 조작하고. 그 학교 공부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음.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할 때 이 듣는 게 되는 아이들은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듣는 게 안 되는 아이들은 그렇죠. 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고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듣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청각적 집중력. 예, 그렇죠. 네. 이번에는 수다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1090님입니다. 수학도 풀었던 문제 반복해서 풀고 암기하는 것도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반복하는 공부법은 어떤가요?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수학을 일정 부분 암기 과목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요.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구단을 갖다가 구구단의 그 개념을 갖다 처음에는 알아야 하잖아요. 네. 이게 왜 2 곱하기 3이라고 쓰고 2 곱하기 3의 개념이 뭔지 이걸 갖다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개념 원리에 대한 일단 이해를 갖다가 완전히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죠? 암기죠. 암기. 반복을 맞아요.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암기를 갖다가 해야 수학 문제를 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만약에 선행 같은 거를 하면은 암기를 해요. 왜요? 이해가 안 가니까. 아이들은 그렇죠. 암기력이 비상하기 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암기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외워서 풀게 돼요. 이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는 수학에서 일정 부분 차지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죠? 도움이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계속 여쭤보면 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모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봄에 이른 봄에 벚꽃처럼 이르게 피는 꽃도 있지만 가을에 가보세요. 산에 쌀이꽃도 피고요. 가을에 피는 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다. 사람 꽃도 예,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네. 나중에 피는 꽃이 있는데 좀 예, 릴렉스하면서 좀 약간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강연을 좀 네. 마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른 꽃이셨어요? 늦은 꽃이셨어요? 저는 늦은 꽃이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20대가 넘어서 예, 음. 30대 지금 이제 40대가 되는데 점점 더 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우리에게 희망이 아닐까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조급하게 느끼지 말고 가을 꽃도 되게 괜찮고 겨울 꽃도 예, 괜찮다. 그럼요. 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이야기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같은 분만 학교에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놀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놀이 수학이 정말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수학 공부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많이 드셨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플러스 내 방법을 많이 개발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수다학의 주인공이 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요. 더욱더 즐겁고 또 신통방통한 수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